7번째 강의로 재무상태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무상태표는 특정 시점에서 기업의 자산이나 부채, 자본을 나열한 회계 보고서라고 할 수 있다. 이 표는 기업이 보유한 자원과 자원의 조달 방식을 나타내고 있는데, 기업의 이 재정 상태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래서 기업의 재정 상태 평가라는 것은 결국 재정적 건전성이라든지 유동성, 안전성을 평가할 수 있게 해주고, 투자자와 채권자로 하여금 어떤 투자 및 대출에 대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어떤 그 정보를 제공해준다라고 할 수 있으며, 경영자는 재무상태표를 통해서 자산의 활용도, 부채 수준 등을 파악함으로써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전략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재무상태표는 특정 시점의 재무상태를 나타낸 표다. 그래서 자산은 부채 플러스 자본이다. 그죠? 우리가 대차, 대종 등식이라고 할 수 있죠. 차변과 자산, 대변의 부채와 자본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자산은 부채와 자본이 동일해야 되죠. 그리고 특정 시점의 재무상태를 나타낸 것이라고 할 수 있고, 부채는 빚 또는 타인 자본, 차입금이라고 할 수 있고, 자본은 어떻게 보면 미천이죠. 자기 자본을 이야기합니다. 재무상태표의 가장 기본 구조를 보면은 왼쪽을 차변, 오른쪽을 대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대변은 자본의 조달, 그죠? 자본이 내 돈이냐 아니면 빌린 돈이냐, 그죠? 이 자본 조달에 대한 설명으로 내 돈과 빌린 돈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고, 내 돈을 우리가 자본이라고 하고 빌린 돈을 우리가 부채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이 합쳐서 우리가 총자본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대변은 자본 구조, 재무 구조를 나타낸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리스크 분석에 주로 많이 활용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본의 운용, 즉 지출, 투자라든지 재산의 취득, 재산 목록, 이 자산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죠? 자산은 어떻게 보면 미래의 경제적 이익을, 이 자산이라는 건 일정 시점에 현재 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미래의 어떤 경제적 효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자원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반면에 부채는 일정 시점 현재 기업이 부담하고 있는 의무, 즉 의무 이행 시 자원이 유출된다고 볼 수 있죠. 자본은 자산에서 부채를 뺀, 그걸 우리가 자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재무상태표는 구체적으로 보면 자산 과목에는 당좌가 있고, 재고자산이 있고, 비유동자산에는 투자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 대변에는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 자본에는 자본금, 자본잉여, 이익잉여 이렇게 있겠죠. 자, 유동과 비유동, 기준은 1년을 기준으로 합니다. 자본금 플러스 자본잉여금은 우리가 주주가 납입한 금액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고, 이익잉여금은 이익 누적액 빼기 배당금 누적액이다. 즉 해마다 손익계산서를 보시면 이익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 이익의 어떤 누적액에서 배당금을 뺀 금액이 이제 이익잉여금으로 계산이 됩니다. 자, 부채 비율은 자본분의 부채 곱하기 100. 우리는 200% 통상 이야기를 하고 있죠. 유동 비율은 유동부채분의 유동자산. 아무래도 유동자산이 많으면 1년 이내에 할 수 있는 자산이 많으면 기업 입장에서 훨씬 더 재무적으로 건전하다고 볼 수 있겠죠. 자기자본 비율은 총 자본에서 자기 자본이 몇 프로 차지하느냐를 나타내는 건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40% 이상이다 그러면 재무구조가 매우 건전하다, 20에서 40%는 재무구조가 보통이다, 그 이하는 차입금 비중이 높다, 그래서 이 재무구조 개선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죠. 자산의 세부 구조를 보면 유동자산, 1년을 기준으로 하죠. 1년 이내에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이죠. 당좌자산과 재고자산으로 나누고 있고, 아무래도 유동자산에서 약 4분의 1, 25% 정도를 재고자산이 차지하고 있다 그래요. 당좌자산에는 현금 및 현금성 자산, 매출 채권, 단기 대여, 미수금, 미수수익, 선급금, 선급비용, 비유동자산에는 투자 관련된 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 기타 비용자산으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부채 및 자본 구조를 보면 그 부채는 유동부채 1년 이내에 갚아야 될 것이죠. 그죠? 비유동부채 1년 이상이 소요되는 어떤 갚아야 되는 돈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자본은 이 자본금과 자본잉여금, 뭐 이익잉여금은 앞서 말씀드렸죠. 저희가 이 사례 분석을 하기 위해 전자공시 시스템의 한진이라는 회사의 어떤 2023년 재무상태표를 보면 우리가 앞서 부채 비율은 자본분의 부채 곱하기 100이라고 했어요. 그죠? 자본 총계가 있죠. 자, 그리고 부채 총계 있죠. 그죠? 이를 계산하게 되면 173%다. 자본분의 부채 200% 이하, 그죠? 이로 낮추는 것을 우리가 권장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유동 비율은 1년 이내에 갚아야 될 돈하고 받을 수 있는 돈, 그죠? 이렇게 보면 유동부채분의 유동부채가 여기 있죠? 유동자산이 있다. 그죠? 이건 63%다. 이게 부채가 많다는 거죠. 이러면은 뭔가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기자본 비율은 총자본분의 자기자본이죠. 그래서 총자본분의 자기자본 비율은 36.6%다. 앞서 40% 이상은 매우 건전했죠. 20에서 40%는 뭐 양호한 편이다. 이런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재무상태표에 대해서